100% 국내산, 쇼핑이 후원이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세 번째 주제는요. 네. 예, 제가 어제 예고를 해드린 게 있습니다. 파기자판, 요 얘기를 좀 해보겠다. 지금 나경원이가 계속 파기자판 하고 있는데 그 파기자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그 얘기를 내가 한번 하겠다라고 예고를 드렸죠. 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파기자판 요 얘기가 사실 좀 학술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좀 미뤄왔는데 이거 나경원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 해서는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증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나경원이가 왜 개소리를 했는지. 파기자판, 이 나경원이 지가 뭐 판사 출신이라고 참 뭐 거들먹거리는 것 같아. 그래서 지가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진짜 아이고 진짜 씨. 자, 왜 택도 아닌 소리인지 제가 증거, 물증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주제, 나경원 비웃는 판사들 파기자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판사들도 웃습니다. 이 판사들은 보통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죠. 사실 그거는 뭐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매우 희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사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정말 아주 세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있을 때야 뭐 막 얘기하지. 하지만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톤을 많이 낮춥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국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파기자판 얘기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실상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끊임없이 지금 나경원이가 우기고 있습니다. 김기현인가 하는 연마도 지금 또 같은 그 개소리에 동참했더구만. 심지어 여기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법학자들까지 끼었다고 하죠. 그래서 마치 파기자판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 진짜. 하지만 판사들이 얘기를 해요. 공개석상이 아니라 정말 사석에서 파기자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합니다. 나경원이는 정말 포기를 모르는 것 같아 얘. 자, 이거는 어제 기사인데요. 이재명 당선되면은 또 조기 대선 해야 되니까 빨리 사법부에서 이재명을 날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네.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더라도 다른 절차가 다른 재판은 계속 쭉 진행이 될 것이고 재판이 쭉 진행이 되면은 언젠가는 임기 중에 분명히 선고가 날 것이고 그러면 별 수 없이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 또 선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소리예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보셨죠? 트럼프가 기소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 근데 트럼프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모든 재판이 스톱이 돼버렸어요. 아니 종결돼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배심원 평결까지 다 나왔어. 배심원 평결에서 유죄가 나왔어. 그런데 판사들이 선고를 안 내리고 기다립니다. 뭐가 나올 때까지?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 그런데 판사들이 어떻게 했다? 유죄는 나왔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땅땅땅에서 끝내버렸어. 아니 유죄가 나왔다고 거기는. 그런데 형을 선고를 안 했어.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는 끝까지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 형을 계속 그 재판을 진행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을 계속해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거 언제 결론 날지 몰라요. 이제 1심도 안 끝났어. 근데 1심도 앞으로 더 많이 가야 됩니다. 할 게 많아요.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잖아. 근데 항소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가 유죄 나온다고? 그럴 가능성 없어요. 설령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해가지고 다시 항소심을 다시 해야지. 그러면 또 한참 가요. 솔직히 말해서 선거 임기 중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나경원은 바득바득 우기는 거지. 빨리 하라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다? 파기자판입니다. 특히 선거법 사건에서 파기자판하라고. 선거법 사건에서요. 역대 지금까지 대법원이 파기자판한 사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파기자판한 사례가 없어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70년 사법 역사상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파기자판을 하라고? 차라리 법원을 하나 새로 만들지 그래.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냥 무지랭이 같으면 무식해서 그렇다 치지. 꼴에 판사 출신이잖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납을 대고 보는 거야.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윤석열 지지자들 선동해가지고 또 난동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 쌍년이야 이거 아주. 이런 게 무슨 국회의원이야. 이런 거 아니 재판할 거면 니 거나 똑바로 하라고. 이 사람 남편이 지금 판사잖아. 그래서 그런가요? 얘 재판 지금 6년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나 빨리 해야지. 왜? 아유 진짜. 이렇습니다. 아우. 그러니 이 국힘당 쪽 사람들의 저는 양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이 사고의 구조, 이 사람들의 이 뇌 구조, 아니면 이 사람들의 이 도덕성 구조가 어찌 되는지 좀 뚜껑 한번 열어보고 싶어. 솔직히 나경원 딸 이 성신여대 입학건 지금도 논란거리 아닙니까? 아들 그 서울대 그 실험실 이용한 거 그 지금도 특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쏙 빠져나가잖아요. 에? 우리나라 판사 검사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판사야? 이게 검사야? 조국은 그렇게 때려잡아 놓고 멸문지화를 해놓고서는 왜 얘는 그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가만 놔두는데. 우리 엄마는 판사 출신으로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고 있는 나경원입니다. 그러고 합격했다는 나경원 딸. 그래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봐준 겁니다. 하지만 입시 비리를 저지른 거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아유. 그런데 지가 잘못한 거는 싹 빼놓고 뭐? 이재명만 때려잡으라고? 어디서 이런 솔직히 말하자면 인간 같지도 않아. 아우 진짜. 자, 아무튼 이런 주장을 지금 가장 많이 받아주고 있는 데가 경제지들이에요. 조선일보 다음에 경제지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파기자판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파기자판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판사들이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느냐? 나경원 정치 오래 하더니 사람이 이상해진 것 같다. 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재판을 뭘로 보나? 판사들이 바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죄를 유죄로 바꿨는데 양형까지 해서 바로 선고하느라 이거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성격하고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하급심의 판단이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요것만 보는 거예요. 사실심이 아니에요. 따라서 유죄를 무죄로 바꾸면은 이걸 파기환송해서 다시 판단하라고 해야지. 그런데 그래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니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니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형은 법원에서 손을 안 대요. 웬만하면은. 그런데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양형까지 다 해가지고 판결을 하라? 형사재판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 근데 나경원이는 뭐 사례가 없으면 만들어서 하라 이거지. 이게 판사 출신이 할 얘기인 거예요. 남편이 판사인데 이런 소리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현직 판사들이 비웃지. 저 미친년이라고. 정치 오래 하더니 사람 뇌구조가 이상해졌나 보다. 자, 누구는 그렇디다. 솔직히 말해서 나경원은 걱정 많이 됐어. 제 판사 그만둔다 그래서 동기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나왔다. 그런 얘기도 합디다. 쟤 분명히 그냥 놔두면 대형 사고를 치랜데 야 판사 그만두고 나간다니까 정말 다행이다 라고 했대. 그런데 얘가 정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경원 동기들이 다 웃었대. 참, 그런 수준입니다. 아유 진짜 내 진짜 더 얘기를 해 참. 자, 좋아요. 그럼 파기자판이 뭔데? 파기자판이라는 것은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단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걸 보고 파기자판이라고 합니다. 이 파기자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통상 항소심 2심에서 해요. 2심에서. 2심의 경우는 대부분 파기자판입니다. 3심 대법원의 경우는 파기환송을 해도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파기자판을 안 하는 겁니다. 대법원의 성격상 파기자판하면 안 돼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하급심의 판단이 법리를 위반한 게 있느냐 없느냐 요것만 보는 거야. 따라서 법리를 보니까 이거는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네. 그런데 이 법리대로 하면은 아이고야 이거 너무나도 명백하다. 이거 하급심까지 다시 갈 필요도 없네. 또는 이거 잘못됐는데 하급심 판단이 결론이 잘못된 건 아닌데 하급심 판단의 중간 단계가 잘못됐다. 결론은 똑같지만 중간 단계가 잘못됐다. 이럴 때 파기자판을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파기자판은 원칙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파기환송을 하거나 하급심 판단을 그냥 그대로 확정합니다. 물론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이것은 사법영감입니다. 작년에 발행된 사법영감. 사법연감은 매년 10월에 발행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2023년도까지 포함된 통계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2023년도 형사소송 형사소송입니다. 그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년 동안 대법원에서 처리한 상고심 수는 6,207건입니다. 이 중에서 파기자판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 파기자판은 여기입니다. 파기자판. 자, 6,207건 가운데 파기자판한 사례가 총 몇 건입니까?
7건이죠. 이 중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뀐 게 있느냐? 없습니다. 구속인데 불구속이 된 사건이거나 불구속인데 구속이 된 사건이 있느냐? 없습니다. 파기 자판한 것 중에 유죄는 8건이 있는데 이거는 재산형이었습니다. 벌금형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벌금을 깎아주거나 늘려버린, 벌금을 늘리거나 벌금을 깎아준 그것만 파기 자판한 겁니다. 아, 유죄는 맞는데 야, 벌금이 좀 작다. 조금 키우자. 근데 벌금형을 선고할 거면서 기껏해서 벌금형 선고할 건데 파기환송심과도 벌금형 선고할 건데 그걸 재판을 다시 항소심으로 내려보내. 야, 그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내자. 어쨌거나 벌금형인 건 똑같아. 150만 원인데 200만 원 혹은 150만 원인데 100만 원 요렇게 깎아주는 거나 늘리는 거 요것만 했어. 이게 8건. 그 다음에 뭐 형의 면제나 면소가 7건. 이건 뭡니까? 무죄지, 무죄. 야, 이거 유죄 혹은 무죄가 나왔는데 보니까 야, 이거 면소야, 이거 형 선고하면 안 되는 거야. 유죄든 무죄든 형이 선고되면 안 돼, 무조건. 그러면 뭐 야, 이걸 다시 파기환송시키는 것보다 대법원에서 야,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지 뭐. 재판은 빨리 끝내주는 게 좋잖아. 더군다나 무죄 판결인 경우에는 빨리 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재판을 하면 안 돼. 형을 선고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야, 이거 면소 판결. 요렇게 하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공소기각. 무죄 선고가 됐는데 이거 공소기각이 맞네. 유죄 선고였는데 공소기각을 해야 되네. 요런 경우는 파기 자판도 합니다. 다 뭡니까? 적어도 무죄가 유죄로 바뀐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유죄가 무죄로 바뀌긴 했고 유죄에서 벌금형이 나오긴 했으나 유죄인데 무죄로 바뀐 사례는 없다는 겁니다. 자, 잘 안 보이니까 크게 한번 볼게요. 지난해 그 판결 중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은 총 14건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계산이 잘못됐네. 예, 표가 잘못됐습니다. 표가 잘못됐어요.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숫자가 잘못됐네요. 예. 8건이 맞습니다. 8건.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한 사례, 유죄 취지 파기 자판은 모두 8건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재산형, 벌금형이었어요. 무죄 취지 파기 자판을 한 사례는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의 파기 자판이 있었습니다. 2023년 형사사건 상고심은 모두 6,207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한 사례는 이렇게 합쳐서 모두 7건인 겁니다. 모두 15건입니다. 15건. 헷갈려. 모두 15건이었습니다. 예,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죄인데 유죄로 바뀐 경우는 없어요. 유죄인데 무죄가 된 사례는 있어요. 여기 보셔서 그러니까 벌금형인데 벌금형이 바뀐 경우, 자, 보시다시피 불구속 사건으로서 재산형으로 벌금으로 나온 거를 이렇게 조정한 것이 파기 자판한 게 8건. 잠깐만, 헷갈리네. 표를 보여드리면서도 제가 이렇게 헷갈립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증거인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해 2023년을 기준으로 상고심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한 사례, 유죄 취지 사건은 모두 8건이었습니다.
이 유죄 취지 대부분 다 불구속이었어요. 전부 다 불구속. 실제로 나오는 형량을 보니까 다 벌금형이더라 이거야. 집행유예도 아니고 다 벌금형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 벌금형의 액수만 조정해 준 사건, 이게 파기자판에서 하는 겁니다. 실형이 선고됐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자격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파기자판한 사례가 없어요. 확실하죠? 무죄 취지인 경우에는 파기자판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면소가 7건, 공소기각이 2건. 둘 다 무죄 취지죠. 면소, 면소는 사실상 그 소를 취하한다는 뜻입니다. 공소기각, 야 이거 검사의 공소가 잘못됐어라는 기각. 둘 다 무죄 취지. 아니 애시당초에 법원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판결이었어요. 어디를 보나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됐는데 유죄로 바꾸고, 그것도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그런 수준의 사건을 파기자판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상고를 하면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파기자판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제가 역대 파기자판한 사례를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2008년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합니다. 왜 파기자판을 하느냐? 원심에서는 원점수 전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 뭐냐? 야, 원점수는 공개해야 되는데 개인정보는 가리고 해. 원심에서는 개인정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다 공개! 였는데 대법원은 야, 개인정보는 가려줘라야.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원심 판결하고 바뀌지 않았죠. 다만 원심 판결의 일부를 보완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파기자판한 거예요. 자, 또 다른 파기자판은 2012년에 나옵니다. 이거는 과거사 사건이었습니다. 진보당 조봉암 사건. 우리는 이거를 사법살인 사건이라고 하죠. 진보당 조봉암 선생이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판결 난 직후에 바로 사형시켜버리죠. 이거 누가 한 짓입니까? 이승만이 한 짓이죠. 자, 이것이 나중에 유족들에 의해서 재심이 청구됩니다. 재심 청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판결은 2010년에 진행됩니다. 예, 거의 60년이 지난 사건이야. 형사 보상을 하려니까 100억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액수를 조정합니다. 원고 승소, 그러니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둔 채 손해배상의 기산 시점만 바꿔요. 1956년이 아니라 야 이거 2010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을 확 줄여버려요. 요구하면서 파기자판했습니다. 이거는 판결 내용이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손해배상의 계산 시점만 바꾼 거죠. 그래서 파기자판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 파기자판한 사건 아니다. 이거 파기환송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민사소송에서는 판결 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 여부, 이거는 이 문화재청에 재량권이 있는 거지, 이 무형문화재 지정에서 탈락했거나 무형문화재 지정 심사에서 빠졌다고 해서 소송을 낼 수 없다. 원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라는 판결이었는데 낼 수 없다라고 판결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그냥 파기자판했어요.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파기자판은 없습니다. 원심이 무죄인데 공소기각으로 바꾸는 경우, 이거는 효과는 차이가 없죠. 어쨌거나 무죄 취지죠. 무죄인데 공소기각, 요 경우는 파기자판합니다. 선고유예를 내렸는데 무죄구나, 이거 역시 파기자판합니다. 벌금을 깎아준다, 이것도 파기자판합니다. 유죄인데 무죄로 바뀌었다, 이거는 파기자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파기자판이라는 게 존재를 안 해요. 거꾸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지만 무죄를 유죄로 만들면서 파기자판한 사례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 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하고 원심 판결을 뒤집고 심지어 양형까지 선고한 사례가 딱 한 건, 대한민국 역사상 딱 한 건 있습니다. 뭐냐고요? 조봉암 선생 사건입니다. 조봉암 선생은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승만이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기소를 하죠. 진보당은 해산시켜버립니다.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파기자판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형 선고까지 내요.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조봉암을 죽여버립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법살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파기자판한 사례, 이거 딱 하나 있어요. 사법살인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기자판을 하라는 나경원의 주장을 보고 판사들이 비웃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진보당 사법살인사건이 유일한 사례인데 그러면 이재명 사법살인을 하라고? 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판사들이 비웃을 수밖에. 이거 빼면 대한민국에 단 한 건도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도 자신들이 잘못한 거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예, 역사상 가장 나쁜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사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러니까 나경원이 이재명 사건을 파기자판하라고 하는 거는 조봉암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조봉암으로 만들라는 거야. 그것도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조봉암으로 만들라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이거를 어느 판사가 어이구 잘한다, 맞다 하겠어요. 그죠? 비웃음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파기자판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나머지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